예전에 사람들이 다 비슷할 때는 종 모양이 제일 위가 평균인데 거기를 잘 그렇죠. 개척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뭐 한우 특 A 뭐 1등급 뿔뿔을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잘 되기 힘들어요. 그건 내 얘기고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 어렵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 씨요. 또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시는 김난두 교수님 너무 여러분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뭐 참 책 쓰고 또 책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책도 저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 책을 보면서 이게 매년 트렌드가 휙휙 변하진 않을 텐데 네, 사람 사는 네. 게 뭐 시작되고 비슷하죠. 무르익고 뭐 이렇게 다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년 트렌드를 딱 잡아서 그것도 이제 먹기 좋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설득할 포인트를 딱 잡아나가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요번에는 래빗 점프예요. 네, 네. 래빗 요거에 점프.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2023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유례없는 불경기와 불황이 경제 위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다들 좀 침울어하고 좀 움츠러들고 아마 이 책이 나올 때쯤이면 그럴 텐데 우리 뭐 이렇게 움츠렸다가 치면 더 강하게 칠 수 있다 네, 그런 네, 말 네. 하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엉금엉금 기지 않죠. 이게 깡총깡총 뛰잖아요. 뛰죠. 네, 그래서 토끼처럼 불경기지만 책을 읽으시고 다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래빗 점프로 네.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평균 실종. 네, 평균 실종. 평균 실종.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시간을 살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사실 평균이 실종된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평균 실종의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이 정규 분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아름다운 종 모양의 제일 위가 평균인데 이 가운데가 사람도 제일 많아요. 네, 최빈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리고 표준 편차 안에 한 3분의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사람들이 다 비슷할 때는 거기를 잘 그렇죠. 개척하면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네.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내 타겟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를 아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청 같은 데서 하는 일반 시민들 네. 많이 오시는 그런 강연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떤 분 질문하세요. 저희가 뭐 어디서 무슨 뭐 고깃집을 하는데 요새 장사가 네. 잘 안 돼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그럼 저는 뭐 고기가 맛있나요? 이런 거 여쭙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대답이 나온 두 종류. 첫 번째는 저희가 뭐 한우 막 특 A 뭐 1등급 뿔뿔을 쓰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잘 되기 힘들어요. 그건 내 얘기고 내가 학교 앞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파느냐,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뭐 가족 단위로 파느냐, 뭐 네. 골프장 옆에 있어서 골프 치러 온 분들 직장 단위로 있어서 회식에 오느냐 이게 같은 고기라도 네. 학생들은 많이 주길 바래요. 그렇죠. 저렴하고. 그러니까 고기 질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하고 맛있고 주부들 많고 또 가족으로 오고 이럴 때는 밑반찬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골프장은 뭐 남자들 회식이나 법인카드 써도 되는 곳에서는 비싸도 되는데 대신 고기가 좋고 직원들 서비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고기를 팔더라도 이게 저는 이걸 회를 파느냐 고기를 파느냐보다 사실 내가 누구를 상대로 파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두 번째는 이제 홍보해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신문이나 TV에 광고 내면 전 국민이 다 봐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도 잘 안 봅니다. 그렇죠. 또 나이 드신 분이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실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타겟이냐에 따라서 홍보도 매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네, 우리가 뭐 마케팅할 수 있는 자원이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돼 있으니까 정말 딱 우리 그 다트 던지듯이 네. 그 빨간 점에 딱 찍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빨간 점이 어딘지부터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균 실종 시대에는 자기 타겟을 굉장히 분명히 알고 그러자니까 내 색깔이 뭔가 내가 딴 사람보다 탁월한 점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제 그게 제가 평균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1번으로 일부러 올리고 그 키워드에서 이렇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요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피스 빅뱅. 아, 오피스 빅뱅. 이건 아마 조직에 그 몸담으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에 진짜 3개월 이내에 어떤 좋은 직장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퇴사. 막 퇴사해요. 근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쉬우면 또 말을 안 해. 공무원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얼마나 경쟁률 치열하고 힘들어요. 근데 공무원 3년 이내인가 퇴직률이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도 이렇게 퇴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 세계적인가 봐요. 미국도 요새 The Great Resignation이라고 대사직 시대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아, 그게 배짱 좋게 사직하면 나가서 잘 사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 이제 책의 배경은 좀 써놨는데 옛날하고 또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더 잘 살아요. 이게 뭐 행운일 수도 있고 불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야, 우리 부모님 누가 부양하고 이 애기들은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책임감 또는 의무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빠 출근하면 온 식구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세요 이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너무 싫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절박함이랄까 이제 그런 게 많이 낮아졌죠. 근데 그걸 그렇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고 경험하고 공부한 환경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하고. 야, 우리 때는 막 얼마에 뭐 그래, 그렇게 시작하면 그럼 아무것도 접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렌드 연구 지금 한 17년 정도 됐는데 느낀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내 위주로 내가 너희만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미국도 뭐 코로나 때 그만둔 인력들이 돌아오질 않아 가지고요. 맞아요. 네, 뭐 기업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네. quiet quitting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회사 그만두진 않아. 근데 그냥 잘리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사직해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일찍 퇴직해서 뭐 부업을 하든지 뭐 자기 취미를 하든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회사에서 골치죠. 우리 옛날에는 정말 막 휴일도 없고 막 맞아요. 뭐 야근도 막 불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그러지 않겠다는 거니까 우리 조직 관리자들이나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빅뱅 수준으로 빵 터진다.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 빅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빵 터진다는 건 앞으로 그러니까 일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어떤 근무의 형태, 뭐 집에서 일을 하건 회사 나와서 일을 하건, 근데 그 마음도 달라졌네요. 살짝 걸쳐서 반사직한 것처럼 그러면서 반은 회사, 반은 집에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건. 여러분 보시면 오피스 빅뱅, 그 다음에 이제 체리 슈머에 대해서도 나오고, 인간관계가 이제 갈수록 인덱스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복잡한 소셜 미디어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인덱스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뉴 디맨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상품을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깅 모멘텀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디깅 모멘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뭐 이거는 주로 몰입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죠? 몰입에 관련된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이코노미가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알파 제너레이션 제가 다 쓴 거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선제적 대응 기술. 이거 대박 중요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거. 저는 이거 보면서 맞아. 사회가 개인보다 너무 빠르게 똑똑해지고 있어. 그래서 개인이 못 따라잡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내년에 불황을 겪고 나면 사회는 얼마나 더 똑똑해졌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교수님 그 있죠, 왜 불황을 겪으면 개인이 살려고 엄청 몸부림치잖아요. 그럼요. 그 개인의 살려는 몸부림이 똑같이 몸부림을 세게 치면 항상 위기 뒤에는 변화가 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IMF 끝나고 얼마나 세상이 변했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도 그래요. 아, 그럼 내년에 교수님들이 또 기대된다. 개인들이 몸부림치는 2024년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도 이제 궁금한데. 거기에 숨은 트릭은 몸부림친 사람만 성장한다. 그렇지. 네, 그냥 좌절하거나 둔감한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왜 맨날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정말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 이 위기의 기간 동안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주체가 되는데 내가 네. 그 주체가 되느냐, 마느냐가 예, 맞습니다. 정말 내년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덱스 관계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인덱스 관계는 뭐냐면 말은 좀 어려운데요. 네. 듣고 나면 되게 쉬워요. 우리 여기 스태프들이나 우리 학장님 인생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얘는 요새는 자주는 못 만나요. 네, 1년에 네. 한두 번? 그렇다고 톡을 자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뭐. 근데 마음속에 제일 마음속에 친한 진짜 친구죠. 제일 친한 친구. 저도 그런 친구예요. 제가요 대학교 1, 2학년 애들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카드를 나눠줬어. 그러고선 네가 제일 친한 친구부터 제일 안 친한 친구까지 일렬로 한번 줄을 쫙 세워봐라. 네. 이렇게 시킨 거죠. 제일 친한 친구가 요새 애들 줌 켜놓고 뭘 많이 해요. 네. 매일 줌 켜놓고 뭐 슬라임하고 공부하고 노는 친구. 두 번째는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이 카톡 물론 하는데 카톡 안 하고 DM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DM 이런 거 맨날 보내는 애들. 그다음에 뭐 인스타에 좋아요 눌러는 친구. 네. 제일 꼴찌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1년에 두세 번 만나서 생사 확인하는 애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베프가 오. 제일 안 친한 거야. 얘네들 어머, 기준으로 어머, 어머. 보면 어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와 얘네들은 우리하고 인간관계가 되게 다르다. 그리고 카톡 쓰시는 분들 거의 다 쓰실 텐데 카톡에 자기 프로필 사진 막 관리하잖아요. 네. 근데 멀티 프로필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에 저랑 친한 애들은 막 오늘 기분 좋은 막 고양이도 찍고 막 이제 이렇게 올리고 이쪽에 별로 안 친한 애들은 점 하나 딱 찍어. 때로 답이 늦을 수 있음. 이렇게 해놓는 거야. 너랑은 별로. 그러니까 같은 카톡 안에서도 프로필을 막 달리 쓰는 거예요. 내가 때로 답이 늦을 수 있음이라는 프로필을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 그럼 멀티 프로필 당하신 거야. 내가 인덱스에서 멀티 프로필을 프로필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 나 멀프했지 이렇게 묻는데요. 나도 그렇게 할래. 기분 나쁜데 아주? 심지어는 이제 사귀는 애들, 저희 학생들한테 너희도 멀티 프로필 하니? 그러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둘이 사귀잖아요. 둘만 프로필 쓰는 거야. 둘이 이렇게 이제 놀러 가서 더블 투샷 찍은 거를 프로필에 올리고 그건 둘만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카톡 자주 보지 않습니다라고 쓴 애들 있잖아요. 네, 그거 멀플 당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 이 사람이 카톡을 자주 안 쓸 리가 없는 그럴 리가 사람인데 없지. 아니, 근데 왜 안볼 리가 없지. 카톡을 자주 안 쓴단다 네. 그랬지? 그러면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게 한 거야?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인덱스를 그래서 붙인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송금 버튼 눌러보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 이름이 뜨나 안 뜨나 친구를 안 해놓으면 송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안 보낼 거면서 그 돈 버튼 딱 눌러가지고. 너무 복잡해 진짜. 그러니까 세상 얼마나 복잡해. 우리는 친하면 됐잖아요. 야. 근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분류하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분류한다니까. 네. 인덱스. 인덱스를 붙이는 거. 우리 파일 분류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덱스 관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하면 옛날에는 인간관계의 밀도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 친하다와 네. 별로 안 친하다. 일직선상에 쫙 줄을 서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했는데 막 너무 다양해.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색깔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저희는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학교, 뭐 교회, 뭐 동아리 뭐 이런 네. 데서 만나서 마음에 맞으면 걔랑 모든 걸 같이 해요. 그렇죠. 제 친구랑 보면 새벽에 도서관에 자리 잡아주고 공부하다가 다 하죠. 수강 시정 같이 해요. 수강 밥 같이 먹. 그치. 놀러 갈래요? 여름방학 때 같이 놀러 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넌 누구랑 친하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뭐 근데 요즘은 이 생애 주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하는 놈, 안 하는 놈. 그렇지. 결혼을 하는 놈, 안 하는 놈. 맞아요. 늦게 하는 놈, 또 아기를 낳아도 빨리 낳는 사람, 안 낳는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20년 만에 제일 친한 친구를 딱 동창에서 만났는데 나는 시어머니 욕을 해야 되는데 시집을 안 갔어. 맨날 영화 얘기만 해. 그러면 친할 수가 없는 거죠. 친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용어로 인간관계가 기능화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한 명하고 다 했다면 예를 들어 육아 팁 시어머니 욕은 이제
맘카페에서 하고 네, 맘카페. 영화는 내 영화 동아리에서 하고 그러니까 뛰는 거 좋아하면 네. 러닝크루 가입하고 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쫙 기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기능화돼. 저희는 소비를 다루는 책인데 소비에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소비의 거의 99%는 뭐 내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볼까? 나를 남한테 어떻게 표현할까? 저 사람 네. 나 어떻게 볼까? 우리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관계의 그 층위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소비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야, 이게 인덱스도 정말 재밌는 네, 네, 트렌드네요. 이게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만든 키워드입니다. 이 인덱스 진짜 잘 네. 만들었어요. 네, 이거보다 더 적합한 건 없다. 예, 예. 뭐 그냥 뭐 인간관계가 분화됩니다. 막 이거보다. 근데 이 인덱스 인간관계가 인덱스 이코노미도 만들어 나갈 것 그럼요, 같고 그럼요. 쭉 이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그죠? 예, 예, 예. 또 지금 써놨잖아요. 네, 네. 인덱스 인간관계 잘 연구하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읽어내릴 수 있겠구나. 역시 다르셔. 우리 학생님. 열심히 쓰면서 이건 뭘까 막 또 공부했잖아요. 이런 독자 많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열심히 막 공부하고. 좋습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로 맨 마지막 게 이제 하나만 더 네버랜드. 네, 네. 네버랜드가 어디죠? 우리 피터팬이 사는 곳이 네, 네버랜드입니다. 피터팬은 어떤 사람이죠? 영원히 나이 먹기를 거부하는 영원한 어린아이. 그래서 네버랜드 신드롬은 우리나라가 네. 피터팬 같이 나이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사회가 됐다. 이게 이제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얼굴 막 피부만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예.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젊다. 네. 제가 예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학장님 저 펜 좀 줘보세요. 네. 저 펜 뚜껑. 요거. 요 지금 학장님 쓰고 계신 지금 만년필인데요. 옛날 같으면 아마 학장님들은 무슨 몽블랑, 그런 거 워터맨, 했겠죠. 뭐 파카 이런 만년필 쫙 쓰셨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면 너무 예쁜 캐릭터 쓰시잖아요. 네, 라이언. 귀여운 그러니까 거. 제일 이렇게 젊게 사시는 거예요. 야, 그 뭐 파커 이런 건 건더들이나 쓰는 거지. 난 아니야. 나는 난 이런 게 좋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향도 굉장히 젊어지신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취향 뭐 이런 게 되게 젊어지는 현상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담아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왜 40이 전혀 20대처럼 보이는 이유가 네, 맞아요. 20대에 했던 라이프 스타일이 40까지 쭉 이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때 40에 했던 라이프 스타일이 60까지 쭉 이어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한 나이 60, 70 되면은 옛날에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청바지 입으면 진짜 안 어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너무 늘 입어왔던 것처럼 늘 맞습니다, 입어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어울리죠. 또. 그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관리를 잘 하시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오래 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60이 옛날 평균 연령 60일 때는 이제 돌아가실 나이인데 지금처럼 90이 평균 연령이나 80이 평균 연령이면 60은 뭐 제가 옛날에 말했던 인생 시계로 치면 저녁 6시인 거예요. 아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맞아요. 건강해요. 또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건강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더 젊게 살 수 있는 거죠. 건강 잘 관리하고 꾸준히 배우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고 꾸준히 배우자. 두 가지. 자, 이제 요번에 마지막으로 트렌드 책을 왜 읽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내년의 위기에 개인이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조금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이 사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뭐 키오스크 눌러서 주문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안 됐죠, 진짜. 스마트폰 나온 게 사실은 뭐 그런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살고자 한다면 이 변화를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변화를 배워라. 네. 그래서 그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트렌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네. 어떤 분은 이제 트렌드 그러니까 뭐 최신 유행하는 옷 입고 뭐 새로 생긴 맛집에 가고 이제 뭐 물론 그런 것도 트렌드의 한 종류겠습니다만은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일은 지난 사고 방식으로 이 변화를 대처하려는 그런 타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변화한 시대는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행동과 생각이 변하려면 일단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알을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제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트렌드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 때 이 트렌드 책을 읽는 이유는요. 한 해를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다음 해로 넘어갈 때 통과해야 되는 문인 것 같아요. 한 번쯤 내 뒤를 돌아보고 앞을 돌아보면서 그 문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트렌드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손에 들고 가야 되는 책이다 생각 들고요. 빨리 읽어보십시오. 2023년 돼서 읽어보시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11월 달, 12월 달 꼭 읽어서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 혹시 교수님의 이 책 프롤로그의 맨 끝에 원래 김남희 교수님이 전혀 과격하신 분이 아닌데 엄청 과격한 한 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쳐놨어요. 바뀌거나 죽거나. 뭔가 되게 급하신가? 내년이 되게 힘든가 보다. 예, 왜 정말 이렇게 힘든 썼을까?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뭐랄까 약간 협박하고 경고라도 해서 여러분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 들 정도여서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딱 쳐놨어요. 이럴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썼지 맨 끝을? 근데 정말 내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바뀌거나 죽거나 해서 여러분 바뀌는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트렌드 코리아 2023 10분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4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책 여기 써 있거든요. 가려야지. 요거예요. 토끼가 들어간 이 10개의 조합어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내년의 표제어를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단어입니다. 10개를 적어주시면 여러분 책을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으로도 읽으시지만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과 함께한 이 책을 집필한 집필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서 강연으로 한 13강 정도로 강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요 밑에 하단에 있는 거 클릭해서 영상으로 직접 공부를 하시면 내년 공부 책으로도 하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완벽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년이 환히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